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3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경보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상공을 넘어 날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일본 열도를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러 결의안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 주변국과 영내 전체에 가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굳건하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이딴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즉각 미사일이 지나는 동북단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과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これは断じて許すことができない暴挙であります。最大限の警戒をもって早急に対応を図ってまい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양국과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재확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4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km, 고도는 970여 킬로미터, 속도는 음속의 17배인 마하 17로 탐지됐으며 일본은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군 당국이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연합 공격 편대 비행 훈련과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4일 훈련 영상을 공개하고 이번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에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넉 대와 주한미군 공군의 F-16 전투기 넉 대가 각각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 전투기는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에 설정한 가상 표적을 향해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번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해병대와 일본 항공자위대도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동해상에서 양자 훈련을 실시했으며 양측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일상적 협력을 통해 작전과 준비 태세, 영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규탄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일본 영토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 국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판하고 삼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영내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4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이 도발할수록 미한 동맹의 억제 대응 능력과 태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일본 방위성은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에서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3일 본격적인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약 한 달 동안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화학무기,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제1위원회 회의에서 국제평화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나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Russia has deliberately chosen the path of war and destruction in contravention of its stated intention. And we have also witness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continued rapid nuclear weapons buildup and the DPRK's ongo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영내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declarations that it will continue to develop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at it would be prepared to engage in th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nd that it will not engage in negotiations aimed at returning to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o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as are reports of continued activity at the Pyongyari nuclear test site. 스쿠그 대사는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단계를 밟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유럽연합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철저히 제재를 이행할 것이며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유엔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발언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한 적도 수용한 적도 없다며 이는 북한을 무장 해제시키고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럽연합도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국제항공 노선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가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도 북한이 단 한 번도 탄도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올해 말 의무 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카오 대변인실은 3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아이카오 이사회는 최근 북한이 국제항공 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탄도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사회는 이런 잠재적 위험 활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민간 항공 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아이카오 표준 권장 관행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6개 아이카오 회원국 외교대표로 구성된 아이카오 이사회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인 기술적 활동을 피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이사회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역시 북한의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감사가 예정된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MO는 최근 북한의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각 회원국에 달려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해상안전위원회 회의와 IMO 이사회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회원국들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대응으로 해상안전의무 이행과 관련해 올해 말 북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에는 징벌적 제재가 없지만 시정조치 계획서 발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는 피감 국가의 결정에 따라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항공 안전과 항로, 해상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이카오에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번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IMO에도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공식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장거리 초계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3일 VOA에 캐나다 왕립해군의 밴쿠버함이 지난달 20일부터 2개월간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동북아 지역에 머무는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CP-140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네온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보로 효과적인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도 3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일본이 협조할 것이라며 캐나다가 다음 달 초까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